상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상추. 여러분들 상추 살 때 유기농 상추 산다, 일반 상추 산다. 난 유기농. 유기농파. 유기농을 쿠팡에다 시켰어요. 근데 상추가 왔는데 달팽이가 붙어 있고 구멍이 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다? 밑에 거 꺼냈는데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기농입니다. 무농약이에요. 그러면 달팽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해요. 구멍 난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해요. 개구리가 뛰어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개구리야 난 역시 유기농을 샀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구리가 탁 뛰어오르면 어때요? 100%지 않을까요? 100%. 그리고 구멍 난 거 보면서 이런 배추벌레 보면서 진짜 난 유기농을 샀으니까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그러실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배추나 받아가지고 좋아할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유기농 무농약을 시키면 아마 이런 거를 기대했었을 테죠. 배추를 잘랐는데 노란 생노란 게 자연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유기농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쪽 채소를 구매하고 싶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자 다시 어느 쪽이 유기농입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쪽 채소 구매하시고 싶으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을 원하지만 아무도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여긴 유기농입니다. 10,000원이고요. 요거는 농약 쳤으니까 2,000원이에요 하면 글쎄요, 유기농 정말 살까요?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기후 변화 때문이거든요. 사과가 병이 많아요. 진짜로 사과 나무 피워가지고 이거 하나 따먹기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찍힌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10개 담아가지고 이거 유기농입니다 하고 선물하면 어때요? 이 사람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나 봐 그래요? 아니 장난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사과 박스 받으면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아침 햇살 가득한 사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120여 종의 농약을 그러니까 24번 1년에 반드시 골고루 치셔야 되고요. 사과는 과수나무 중에 가장 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초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마 전에 반드시 한번 쳐가지고 90일간 가는 제초제를 써야 합니다. 90일간 제초제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제초제가 남아있으면 그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에 쓸려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 과원 옆에 있는 냇가에서 우리 아이가 뜰채로 고기를 잡아서 아빠 도리뱅뱅 해줘요 그러면 그죠? 해가지고 도리뱅뱅 먹는 사람이 있으면 농약은 한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도 패스사이드가 농약이거든요. 농약 세일즈가 유럽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기농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유럽이 그 중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이 야 이대로만 다 죽는 거 아니냐. 농약 쓰지 말자. 우리 친환경 하자. 지키자 자연을. 우리가 유기농을 사줄게. 벌레 있어도 사줄게. 이런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이엘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농약 쳐가지고 지금 문제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농약 친 걸 먹지 않겠어 했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알버트 하인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이마트예요. 이마트에서 뭘 하냐면 좋아 너네들 그 농약 안 친 거 사준다 그랬지. 그럼 better for nature, better for the farmer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장 앞에 놓을게.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농가를 살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산할 테니까 이거 너네가 사줘. 좀 비쌀 거야. 벌레 있을 거야. 괜찮지? 오케이 괜찮아. 그걸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이제 와게닝의 대학교에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페스사이드 프리 크로핑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정부가 그래? 그러면 우리 페스사이드 어그리컬처를 2050년까지 한번 달성해 보자. 그래서 소비자한테 시작한 이 무브먼트가 대기업, 정부, 소비자 이게 모두가 캠페인이 돼서 네덜란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알버트 하인에 납품하는 채소 농가들은 농약을 쓰지 않고 100% 천적 방제합니다. 천적 방제가 뭐냐면 진딧물을 무당벌레가 먹고 이 응애를 얘가 먹고 뭐 이런 거죠.
이해 가시죠? 내추럴 에너미를 쓰는 거죠. 물론 비쌉니다. 비싼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는 유럽 잘 살잖아요. 요즘 좀 힘들긴 해도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힘으로 인해서 펫사이 세일즈는 너무너무 많이 드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온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덜란드 들어가면 이렇게 키우고 있죠. 포장할 때도 종이 포장만 쓰고 벌레 잡을 때는 이거 테이프 노란색 테이프 해가지고 벌레를 잡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 합니까? 네, 태양광 쓰고 물이 문제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는데 물을 절대로 지하수를 끌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요? 농가마다 다 저수지를 둡니다. 농가마다 이 저수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빗물을 받고 빗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다 저장했다가 여기 수경 재배하는 데 넣고 이 수경 재배 물을 다시 끌고 와서 소독한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넣고 소독해서 다시 넣고 그러니까 물은 빗물 받아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럼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벌레도 농약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커팅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냥 갑니다. 이렇게 패킹해서. 예. 그래서 키는 뭐냐면 소비자가 만드는 무브먼트,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유럽 농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바쁘시고 먹고 살기 힘들고 누구나 유기농을 원하지만 아무도 유기농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밀어내고 CO2 나오고 기후변화의 기본인데 여러분들도 탄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서 배출량을 0으로 하자인데 어떻게 흡수합니까? 탄소 배출하는 건 뭐 줄일 수 없는데 흡수하는 거 어떻게 흡수해요? 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소. 네네네 그거죠. 탄소 포집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누가 합니까? 바로 네 에코시스템 바로 숲이 합니다. 숲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전 세계의 그 포레스트에서 업졸브 하는 게 그러니까 스퀘스트레이션 하는 게 15.6기가톤. 15.6기가톤은 1년에 이제 숲에서 탄소를 가둘 수 있거든요. 포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1년에 배출하는 탄소 양이 5기가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출하는 게 3배를 숲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숲에서 광합성을 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먹고 이거를 땅으로 내립니다. 그럼 땅에 있는 이런 그 미생물들과 함께 결합하면 글로마린 카본 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생물이 먹고 토양 생태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생태계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탄소 생활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우리 삶이. 그런데 탄소 중립의 핵심은 토양 속에 탄소를 포집하는 겁니다. 토양 속에 탄소를 포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식물이 필요하고요. 식물 중에서도 숲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유일하게 탄소를 포집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얘기해요. 농업도 토양을 개선하고 탄소를 포집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은 환경을 우선치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포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해요? 네. 밭을 갈기 때문에. 밭을 갈면은요 현대 농업은 경운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빨리 하는 점 원래 좀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경운하는 순간 그 토양을 죽이는 겁니다. 경운하는 순간 토양에 있는 탄소는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경운을 하는 순간부터 100%의 탄소를 가지고 있던 게 탄소가 계속 줄어들고요 무경운으로 돌아서자 천천히 탄소를 포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위기의 농업, 생태, 학교 텃밭으로 지켜요 뭐 이런 그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해가지고 식물을 심으면 탄소를 포집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위계 농업 생태 학교 텃밭으로 지켜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다면 탄소를 포집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멀칭하는 이유 뭐예요? 지금 비닐로 멀칭했잖아요. 풀나지 말라고. 풀나지 말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요거 하나 심죠. 요거 옥수수.
요거 심어가 옆에 풀나면 어떡해? 접 뜯고 그러니까 옥수수 다 먹고 나면 경운 반드시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탄소를 포집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학교 텃밭 활동할 때 플라스틱 박스에 상추 담고 상추 심으면 탄소 포집할 확률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인간 중심의 텃밭 활동 있죠. 갈고 심고 먹는다. 이거는 미니 농업입니다. 미니 농업.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만약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저는 인간 중심의 텃밭 활동은 굳이 그런 미니 농업을 학교까지 들고 와야 되나? 이런 근원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된다? 실제로는 환경 생태계 중심의 텃밭 활동을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토양을 생각하고 탄소를 생각하고 생태계 순환을 생각하는 이런 텃밭 활동이 되면 학교의 활동, 텃밭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교육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향조차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벌레를 봤을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간 중심의 텃밭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얘야 벌레가 생겼다, 넌 뭘 해야 하니? 하면은 첫 번째, 여기 약통에다가 흔히 있는 일이죠. 벌레가 생겼다 얘야 하면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배추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텃밭 활동의 목적이 뭐예요? 심어서 길러서 먹는다. 근데 벌레가 있어. 벌레는 그 날아다니면 예쁜 벌레인데 붙으면 뭐가 돼? 해충이 돼요. 아니 날릴 땐 예쁜데 붙으면 해충돼. 해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요거 있죠. 요게 이거랑 뭐가 달라? 대 길이만 다르지. 약은 똑같아요. 약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텃밭 활동이 농약을 쓰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먹기 위해 심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좀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텃밭 활동이 이런 탄소를 포집하고 생태계 순환을 고민하고 토양을 보존하고 곤충이 날아들면 그게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그런 탄소 정원이라는 형태의 학교 텃밭 활동이 진행된다면 아마 그 아이가 커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학교 텃밭에 나의 당근 농사 이야기하면 어떤 농사법을 가지고 있을까, 벌레를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기존에 심고 우분 넣고 야 제초 방법 솔루션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풀이 나면 안 돼, 옥수수 심었으니까 옥수수 따먹어야 돼 하는데 학교 탄탄수백 탄소정원 텃밭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토양을 지키기 위해서 텃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탄소를 포집한다는 걸 누구보다 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밟지 않았어요.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찰하고 지켜보고 느껴보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정원의 곁에서 사계절을 함께하였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 텃밭 활동이지 않을까,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배추가 잘 자랐니? 몇 포기 뽑았니?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그러니까 플랜트의 매스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뿌리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나비가 우리 밭에 들렀을까? 얼마나 많은 탄소들이 포집됐을까? 그리고 자라는 속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달랐을까?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원, 그러니까 우리의 텃밭 활동이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 미천한 교육을 듣고 좀 변화를 좀 생각해봤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거고요. 아마 이런 활동이 아니라 미래 지금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에 있는 탄소정원, 이게 바로 탄소정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 20종류, 30종류의 꽃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꽃들이 퍼져나가서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생들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는 밟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긴 밭에다가 그냥 우리는 꽃들을 심은 겁니다. 꽃들을 심고 탄소를 포집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엔 아이들이 이런 이 길하고 어떤 게 더 깨끗하고 좋아 보여요 하면 처음에는 이 길이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끼고 나면 반드시 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이 자라면서 뭘 해요? 탄소를 넣을 거고 생태계가 돌 거고
파리와 벌들과 곤충들이 살 거고,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리고 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은 이렇게 샛노란 게 아니라 반드시 벌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교육이 그래서 그래. 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땅에는 이런 애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보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저게 징그러운 게 아니고 저런 애들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텃밭 활동 탄탄수비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 마지막 문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사모님께서 또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읽지는 않지만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린이에게나 어린이를 인도해야 할 어른에게나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질문도 네, 죄송합니다. 지금 파하는 분위기죠. 네.